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고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을 했죠. 세 가지 원자 모형 A, B, C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톰슨, 보어, 현대 원자 모형 중 하나다. B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보어의 원자 모형, 그리고 A가 현대의 원자 모형이 되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은 보어부터. 그래서 A와 C가 예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톰슨은 아니요. 나가 되겠죠. 그리고 1번 질문에 A가 예, 즉 현대적 원자 모형이 예로 갔고요. 그리고 보의 원자 모형은 아니요로 갔어요. 그러면 기준 1번으로 가능한 거, 보기에서 기준 1로 원자 핵이 존재하는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적 원자 모형, 보의 원자 모형은 원자 핵의 존재가 설명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A씨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니은 나에 해당하는 원자 모형은 B다. 니은 옳은 문장이 되죠. 다음, 가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의 원자 모형 역시 원자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산란 입자 실험을 설명할 수가 있죠. 현대적 원자 모형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럼 만약 기준 1로서 원자 핵이 존재하는가가 말고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만약에 질문으로 던진다면 현대적 원자 모형은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외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준 1로서 옳은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될 수 있겠네요. 원자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A, B, C로 분류한 거고요. 질량수가 15인 중성원자, 질량수가 18인 마이너스 1가 음이온에 대한 자료가 되겠네요. 전하가 있는가? 아니요가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중성자.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가 예로 가는 거고요. 원자 핵의 성분인가? 그러면 양성자. 그래서 A가 양성자. 아니요, B가 전자. 그래서 B는 전자가 되겠네요. X 중성 원자의 질량수가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수가 15, 양성자 수가 A, 그리고 중성자 수가 B가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요. 중성 원자의 전자 수하고도 같죠. 전자 수가 7, 그러면 양성자 수도 7, 원자 번호가 7번인 질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7, 그럼 중성자 수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 7에 중성자 수가 8이 된다. 18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Y-이온도 한번 해볼까요? 중성자가 10개. 일단 질량수는 18이 되는 거죠. 중성자가 10개. 그럼 양성자 수는 8개. 양성자 수가 8개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7번. 근데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양성자 수보다 1개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수는 9개, 양성자는 8개. 그러면 8번인 산소가 되겠네요. 그럼 A와 B는 질량이 같다.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은 대략 양성자가 전자의 1800배 정도가 크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A 더하기 D, A하고 D를 더한 값은 7 더하기 9, 16, B하고 C를 더한 값 88, 8하고 8, 16. 그래서 니은 같다. Y의 원자번호는 9번이 아니라 8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 이온과 Y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 C의 수. 이온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을 수가 없죠. 입자 A와 입자 B는요, 원자 핵을 구성한대요.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관계가 될 테고, 그러면 C는 전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Y이온의 A와 C는 양성자와 전자의 관계가 아니죠. 왜냐? 이온은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면 A는 중성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B가 양성자. 그럼 보기에서 기억. B는 양성자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질량수는 X가 Y보다 크다. 질량수는 중성자와 양성자 수를 더한 값이죠. 그러면 X이온은 23이 되는 거고요. Y이온은 질량수가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옳은 문장. 전하량의 비. X는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0개. 그럼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전하량이 1짜리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Y이온은요, 양성자가 8개의 전자가 10개. 그러면 전자의 수가 양성자 수보다 2개가 더 많기 때문에 전하량이 2인 이가 음이온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하량의 B는 X이온과 Y이온이 1대 2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 수가 X 이하. X 이하에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이제 델타 E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델타 N에 따른, 즉 주양자 수 차이에 따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델타 N은 전이 전의 주양자 수 빼기 전이 후의 주양자 수가 된다. 그럼 델타 N이 1인 경우 한번 볼까요? 델타 N이 1인 경우 에너지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죠.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큰 것부터 표현한다면 2에서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2, 그 다음에 4에서 3, 5에서 4. 그러면 4가지의 에너지의 값이 나왔죠. 그래서 X는 5 이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양자수의 차이가 이번에는 2일 때 에너지가 가장 큰 것부터 할게요. 3에서 1, 4에서 2, X는 5까지니까 5에서 3. 그럼 에너지가 하나, 두 개, 3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양자 수의 차가 3일 때 그러면 4에서 1 가장 크고요. 5에서 2, 그리고 주양자 수가 4가 차이 날 때는 하나밖에 없겠네요. 5에서 1. 그러면 우리 이제 계열 한번 나타내 볼까요? 계열. 지금 2에서 1, 그리고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이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는 발머 계열 가시광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귿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은 3가지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아까 기억 X는 5 이하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이제 니은을 해결할 건데요. 니은 A 한번 찾아볼 거예요. A는 여기 위치죠.
그러니까 주양자 수의 차가 3, 주양자 수의 차가 3이면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 4에서 1, 4에서 1이 A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C는 차이가 2, 주양자 수 차이가 2가 되고 두 번째로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4에서 2. 그러면 이게 C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리고 B는 어디 있을까요? B는 여기 있죠. 주양자 수가 2 차이 나는데 에너지가 가장 큰 거. 3에서 1. 이게 B에 해당하는 에너지고, 마지막 D가 여기 있네요. D. 주양자 수의 차이가 1이고 두 번째로 에너지가 큰 3에서 2. 그러면 이게 이제 D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러면 A-C, 그러면 A-C, A- 이제 C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A는 4에서 1로 전이될 때, 빼기 C는 4에서 2로 전이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소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에서 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빼준 값이 되는 거고요. 다음 B에서 D도 해볼까요? B에서 D, 그러면 이제 B는 3에서 2 빼기, 그리고 D는 3에서 2, D가 3에서 2였죠? B가 3에서 1, B가 3에서 1, 그리고 D가 3에서 2, 그러면 3에서 2를 빼주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취해지니까 2 빼기 2원, 즉 주양자 수가 2에서의 에너지 빼기 주양자 수가 1에서의 에너지, 주양자 수가 2에서 에너지 빼기 주양자 수가 1에서의 에너지, 즉 2에서 1로 떨어지는 자외선 계열의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수소 원자의 전자의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1, 2, 3, 4에 대한 자료고요. 선 1과 선 2는 주양자 수가 2로 떨어질 때의 스펙트럼, 그러면 발모 계열,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3은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은 초록색을 나타낸대요. 초록색. 그러면 일단 우리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스펙트럼은 3에서 2로 전이될 때 빨간색이 되는 거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 5에서 2.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는 뭐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긴 하는데, 파란색이 5에서 2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5에서 2. 그러면 초록색은 3에서 2와 5에서 2, 주황색도 3에서 2와 5에서 2이긴 하지만 초록색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3에서 2와 5에서 2 사이니까 4에서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래서 가는 4에서 2로 전이될 때가 되는 거고요. 그때 5에서 2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1, 그리고 4에서 2로 전이될 때가 E2, 그리고 3에서 2로 전이될 때는 나타낼 수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힌트가 있네요. 2에서의 에너지가 3에서의 에너지보다 크다. 근데 3은 가시광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가 3보다 크다. 그러면 3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에서 2로 전이될 때의 빨간색 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에서 2, 그래서 A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4를 볼까요? 근데 4는 4에서 2로 전이될 때의 에너지보다 더 크대요. 근데 4 역시 4에서 들뜬 상태 4에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가 될 수 있는 껍질은 1, 2, 3인데 4에서 2보다 에너지가 크기 위해서는 1로 전이가 돼야 되겠죠. 1로. 그래서 B는 1. 그래서 얘는 자외선이 된다. 자외선. 색깔은 나타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3이 빨강이 되는 거고요. 가시광선 영역으로서 빨강. 예. 그러면 A는 3.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4는 자외선에 해당한다. 그렇죠. 라이먼결 자외선. 그 다음 2와 3의 파장비를 지금 물어봤죠. 파장비.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방출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뭐 M에서 N으로 방출됐다. M에서 이제 N으로 이제 전이되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M 절대값으로요. M 제곱분의 이제 상수 K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다라고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때의 에너지는 방출된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프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진동수보다는 파장에 집중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n 제곱분의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고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2에 해당하는 에너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파장은. 그럼 먼저 에너지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파장의 형태로 갈게요. 그래서 2에서의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 대 3에서의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는 이 영역이 4에서 2가 된 거죠. 그러면 4의 제곱분의 k-2의 제곱분의 k대, 그리고 3은 3에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제곱분의 k-2의 제곱분의 k의 비율을 갖다. 뭐 상수는 어차피 뭐 지워지는 거고요. 지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비례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20대 27 값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면 수소원자에선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영역, 그러면 N에서 2로 전이될 때에 방출되는 스펙트럼, B는 파장이 가장 긴 3에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그럼 A는 6에서 2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 되겠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킬로줄 퍼 몰로 나타냈고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고요. B의 에너지 물어봤죠. B는 3에서 2. 그러면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우리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에서 N으로 전이될 때의 에너지는 절대값을 취해요. 절대값 취하고요. 그리고 M의 제곱분의 K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 이거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는 그런 이제 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만약에 바닥 상태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가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만 결정하고요. 절대값으로 그냥 이 식을 놓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깔끔해요. 마이너스를 또 붙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방금 표현한 이 식에다가 넣고 문제를 계산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B의 에너지는 이라고 했죠. B. 그러면 B는 3에서 2.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3에서 2. 그러면 절대값 339분의 K 빼기 2는 4. 4분의 K.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9, 4, 36에다가 9 빼기 4니까 36분의 5 K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될 때에 필요한 에너지 지금 물어봤죠. 그러면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될 때에 필요한 에너지는
수소의 바삭 상태의 전자는 주양자 수가 1일 때예요. 근데 수소 이온으로 만들 때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1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1의 제곱분의 K 빼기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다. 그러면 B는 36분의 5K였잖아요. 그러면 K가 되기 위해서는 몇 배를 곱해주나요? 5분의 36배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B의 4배보다 크다. 그쵸? 36을 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나요? 7점 얼마?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7.2배 크다라고 해주면 돼요. 정답은 5번. 나는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 A, B, C, E를 그리고 전이 전 주양자수와 전후 주양자수로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X축이 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축이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서 후로 보셔야 되고요. 나는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에선 스펙트럼이며 486 나노미터는 2에 해당한다.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 중에 656 파장이 가장 긴 스펙트럼은 3에서 2로 전이 될 때, 그리고 486은 4에서 2로 전이 될 때가 되죠. 그러면 3에서 2로 전이 될 때 전이 3, 후가 2에 해당하는 거는 D가 되겠네요. D. 그 다음에 4에서 2, 전이 4, 후가 2는 또 2가 되는 거죠. 2. 네. 2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양자 수가 n일 때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다.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된 빛의 경우를 지금 물어봤죠. 그러면 방출됐다라는 거는 주양자 수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인데, 우리 n에서 1로 전이 될 때, n에서 2로 전이 될 때, n에서 3으로 전이 될 때를 보면 n에서 1이 자외선 계열이 되는 거고요. n에서 2가 가시광선 계열, n에서 3이 적외선 계열이 되죠. 그러면 자외선 계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가장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2에서 1로 전이 될 때와 5에서 2로 전이 될 때, 느낌상은 5에서 2의 전이가 더 에너지가 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에서 1의 전이가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그룹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경우는 일단은 후가 1이 돼야 되겠죠. 후가 1. 그러면 전이 4의 후가 1, 전이 4의 후가 1이면 지금 여기 상에서는 이 지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근데 A는요 전이 1이고 후가 4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장 큰 에너지긴 한데 1에서 4로 들떴기 때문에 방출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흡수라고 표현해야 돼요. 흡수. 그래서 흡수하는 경우는 A다 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이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은 어때요? 길지요? 그럼 D 볼까요? D는 어디에서 어딜까요? D는 D는 3에서 2. 그러니까 D는 3에서 2니까 그렇죠. 3에서 2.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C는 2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2에서 1이니까 자외선 영역이 되는 거죠. 파장은 에너지에 또 어때요? 반비례하니까 자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을 비교한다면 적외선 영역의 파장이 가장 길고 자외선이 가장 짧다. 그래서 방출되는 빛은 D는 가시광선 영역, C는 자외선 영역. 그래서 C가 D보다 짧다. 그러니까 D가 C보다 길다. 헷갈리죠? 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나에서 빛이 나타나는 전자전이는 세 가지다. 나에서 나타나는 전자전이 지금 D하고 E는 있죠. D하고 E는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2에서 3. 그러면 D는 방출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흡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잖아요. 방출. 그래서 D도 가시광선 영역이긴 하지만 B는 방출이 아니라 2에서 3 흡수가 되는 거고요. C는 흡수는 아니지만 얘는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그래서 나에서 빛이 나타나는 전자천위는 E하고 D 두 가지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바닥 상태의 질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나다는 1s, 2s, 2p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질소의 오비탈의 배치를 나타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인데 얘를 이제 xy, z축에 따라서 즉 오비탈의 수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면 2px 하나, y 하나, z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의 경우 오비탈의 종류는 1s, 2s, 2p 세 종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비탈의 수를 물어볼 때는 1s, 2s, 2px에도 전자가 있고 2py에도 전자가 있고 2pz에도 있기 때문에 5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가와 나는 모양이 같다. 그러면 모양이 같다라는 거는 s오비탈이라는 얘기겠네요. 지금 s하고 p오비탈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와 다에서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다. 1s, 2s에서 2p까지. 그러면 2s에서 2p까지가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되는 거죠. 주양자 수가 껍질 2개. 그러면 가와 다는 s오비탈, 2s오비탈과 2p 오비탈의 관계. 그러면 가는 2s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 1s, 그러면 다는 2p 오비탈이 된다. 오비탈의 크기는요, 주양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 가의 주양자 수가 2, 나의 주양자 수가 1, 그럼 오비탈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옳은 문자. 홀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그랬는데요. 홀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은 p 오비탈의 홀전자가 3개가 존재하는 거죠. p 오비탈의 존재. 그래서 s 오비탈 1s와 2s는 홀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2s 오비탈에는 홀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짝을 이루고 있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이제 물어봤는데요. 다는 1개, 2개, 3개. 그쵸? 오비탈 수 3개가 되는 거고, 나가 1s였죠. 1s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 1s 하나. 그래서 2배가 아니라 3배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몇 가지 오비탈 모형 1s, 2p, x, 3s 오비탈을 나타냈죠. 방향성이 없는 것은 s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와 다 두 가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와 다는 자기 양자 수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s오비탈의 부양자 수가 0이죠. 그리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양자 수 역시 0이 된다. 그래서 가와 다는 자기 양자 수가 0으로 같다. 디귿 방위 양자 수가 가장 큰 건 s오비탈의 방위 양자 수가 0, 그리고 p오비탈의 방위 양자 수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p오비탈은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자기 양자 수가 -1, 0, +1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위 양자 수가 가장 큰 것은 나가 아니라 p오비탈인 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와 나와 다와라는 풍소, 탄소, 질소, 산소의 전자 배치를 임의적으로 나타냈대요. 가는 전자수가 5개인 풍소, 나는 6개인 탄소, 다는 7개인 질소, 그리고 라는 8개인
산소가 되는 거죠. 가의 경우는 싸움의 원리, 훈투의 규칙, 그리고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다 만족을 했네요. 그래서 가 붕소는 바닥 상태의 원자가 되는 거고요. 탄소는 싸움의 원리를 위배했죠. 그러니까 ES에 있어야 될 전자가 ES 오비탈에 있어야 될 전자가 지금 EP 오비탈로 이동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들뜬 탄소가 되는 거고, 질소 같은 경우는 훈투의 규칙을 만족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전자쌍을 이뤘던 게 홀 전자 수가 많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훈투의 규칙을 이제 만족하지 못한 들뜬 상태의 질소가 되는 거고, 산소는 아예 존재 불가능하겠네요. 이거는 지금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를 지금 위배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 파울리 베타를 위배한 원소는 존재 불가능하다. 예, 표현은 했지만 존재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억,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나하고 다가 되는 거죠. 라도 들뜬 상태잖아요. 아니요. 라는 존재 불가능해요. 존재 불가능해. 그 다음 니은 훈투의 규칙에 위배되는 전자 배치를 했죠. 그럼 훈투 규칙에 위배되는 전자 배치는 질소 한 가지가 되겠네요. 질소 한 가지.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것 그랬는데요. 붕소는 홀전자 수가 1개, 탄소는 홀전자 수가 2개, 질소가 홀전자 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산소는 2개. 그래서 다 질소가 3개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XYZ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종류, 그리고 전자수, 그리고 S에서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냈는데요. 원자 X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L껍질, 그리고 L껍질의 전자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3s 오비탈의 전자가 3s가 아니라 s 오비탈의 전자가 3개에다가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그러면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니까 오비탈이 3개, 하나, 2개, 3개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L 껍질의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ES에도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S 오비탈의 전자수가 총 3개니까 1s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X는 6번 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6번 탄소는 지금 ES에 있어야 될 전자가 지금 EP 오비탈로 들떴네요. 그래서 이제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못한 들뜬 탄소, 6번 탄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도 한번 해볼게요. Y는 가장 바깥쪽 껍질 L, 그다음에 전자수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리고 S오비탈의 전자가 4개, P오비탈의 전자가 5개. 그러면 9번인 플로린이 되겠네요. 9번인 플로린. 그러면 전자를 표현하면 S오비탈의 전자가 4개 쌍을 이뤘을 거고요.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5개. 그러면 훈투의 규칙을 만족을 처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쌍을 이뤄야 되니까 Y는 바닥 상태의 9번 플로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Z는 M 껍질이 가장 바깥쪽 껍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 오비탈의 전자수가 5개, 그리고 P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 그러면 11번인 나트륨이 되겠죠. 11번인 나트륨. P 오비탈의 전자가 6개, 그리고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2개.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2개인데 S 오비탈의 전자가 5개래요. 5개. Z의 경우는 경우수가 3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s의 전자가 2개, 그리고 2s의 전자가 하나,
그 다음에 3s의 전자가 2개이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제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p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 그러면 p 오비탈의 전자를 6개.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경우는 싸움의 원리를 위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또 존재할 수 있냐면 1s에 하나, 그리고 2s에 2개, 그 다음에 3s에 2개, 그리고 p 오비탈에는 전자가 6개. 이 경우도 싸움의 원리를 위배한 들뜬 나트륨이 되겠죠. 또 있겠죠. 1s에 2개, 그 다음 2p에 2개, 그리고 3s에 하나, 그 다음에 2p의 전자가 5개, 그리고 또 하나는 3p의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또한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d 오비탈을 제외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억합시다. 기억은 뭐다? y의 가장 바깥쪽 전자 5개죠. 5개. 그래서 옳은 문장이 7개죠. 7개. 지금 잘못했네요. 여기 ES 빼먹으면 안 되죠. K 껍질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7개가 돼야 된다. 틀린 내용. 바닥 상태의 원자는 Y, 플로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디귿, L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Z는 경우수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왔나요? 3가지가 지금 나왔죠. 그러면 L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 Y는 둘, 넷, 6, 7개였죠. 7개. 그쵸? 7개. 예, 표시해 줄게요. 7개. Y 7개. 그러면 Z는 첫 번째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7개.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여 8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Z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거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들뜬 상태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 들뜬 상태고요. A는 전자가 8개, 산소가 되겠죠. 8번. 그러면 산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x에 2개, y에 하나, z에 하나. x부터 순차적으로 전자를 채운 거예요. z부터 전자가 채워져도 되고 쌍을 이뤄도 되고 y부터 쌍을 이뤄도 상관없어요. B는 전자가 11개, 들뜬 상태의 나트륨이 되겠죠. 그럼 바닥 상태의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1s에 2개, 2s에 2개, x 2개, y 2개, 그 다음 z 이제 2개, 그리고 3s의 전자가 하나가 놓여져 있겠네요. 원자과 전자수. 바닥 상태의 산소는 원자과 전자 2s에서부터 시작해서 2pz까지.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은 3s의 전자 하나.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A가 둘, 넷, 6개, 그리고 B가 1개. 서로 다르고요. 홀전자 수는 산소가 2py 하나, 2pz 하나니까 홀전자가 2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B 나트륨은 3s의 홀전자 1개.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3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요. 산소는 K, L 껍질까지, K, L 껍질까지, 그리고 나트륨은 K, L, M 껍질까지. 그래서 나트륨이 산소보다 껍질수가 많다. 4.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는 산소 2pxyz 3개, 그리고 나트륨도 2pxyz 3개. 그래서 p 오비탈 수는 같다. 4번 옳은 문장.
A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될 때 전자가 들어오는 오비탈 수가 증가한다. 오비탈 수가 새롭게 증가하지는 않죠. 변함이 없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대신 전자가 떨어지면서 오비탈 수가 하나가 감소를 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바닥 상태 원자 가나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는 p오비탈의 전자가 6개,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러면 1s의 전자, 2s의 전자가 2개씩 다 채워졌겠죠. 바닥 상태니까. 근데 홀전자가 하나다라는 거는 3s의 전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5개. 그러면 가는 11번 나트륨이 이제 되는 거고요. 나를 볼까요? 나는 s오비탈의 전자가 4개. 그러면 1s, 2s의 전자 4개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가 3개. 그러면 혼투 규칙에 의해서 홀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7번 질소가 되겠네요. 다 s오비탈의 전자가 3개. 그러면 그냥 s오비탈에 1s에 2s에 딱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 수는 0개가 들은 거고, 그리고 홀전자는 하나, 그리고 나의 경우는 질소 홀전자 3개가 되고요. 다는 그러면 리튬이 되겠네요. 그럼 A, B, C, D를 다 합친 값이 9가 된다. 5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9. 옳은 문장. 가하고 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죠. 일족 알칼리 금속 리튬간 나트륨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다의 존재하는 전자들의 스핀 양자수의 합은 0이다. 다는 지금 전자 쌍을 이루게 되면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합이 0이 되지만 홀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나 혹은 마이너스의 2분의 1 값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합은 0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 B, C, D의 전자 배치인데요. 전자가 들은 껍질수는 B하고 D가 A하고 C보다 크대요. 그러면 B하고 D는 3주기가 되는 거고요. BD는 3주기 원소. 그리고 A하고 C가 2주기 원소가 되겠죠. s오비탈의 전자수에 따른 p오비탈의 전자수인데요. 우리 리튬 같은 경우는 ES1까지, 그러니까 s오비탈의 전자가 3개가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베릴륨부터는 다 4개씩 들어있는 거고요. 나트륨은 3s1까지 들어있으니까 전자가 s오비탈이 총 5개, 마그네슘 6개, 그리고 쭉 6개씩이 되겠네요. 그 다음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리튬 0, 베릴륨 0, 풍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고요. 나트륨 6, 마그네슘 6, 알루미늄부터가 7, 8, 9, 10, 11, 12개가 되죠. 그러면 A, B는 1의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4분의 4 그리고 6분의 6 이 값이 1의 값을 갖는 거고요. 1, 그 다음 C하고 D는 1.5, 1.5의 값을 가니까 4분의 6과 그리고 또 있나요? 6분의 9가 있죠. 6분의 9 그러면 이게 1.5의 값을 갖는 C하고 D. 그러면 C가 2주기 원소, 그렇죠? C가 2주기 원소니까 C가 네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D가 3주기 원소, 그러면 인이 되겠네요. 또한 B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요. 3주기. 그리고 A가 산소, 2주기가 되겠네요. 홀전자 수는 D가 가장 크다. E는 홀전자가 몇 개죠? 3개가 되는 거죠. 3개. 그래서 홀전자 수는 D가 가장 크다.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는 B는 6개, ES 2인가 EPXY Z 6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거죠. 오비탈 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아니라 p오비탈의 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 그러니까 3개 EPXYZ A도 EPXYZ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B. 마그네슘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면 그렇죠.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D가 3번. 바닥 상태의 이주기 원자 X하고 Y에 대한 자료고요. X와 Y는 전자 수비가 2대1이다. 그럼 이주기 원소는 전자수가 3개인 리튬부터 10개인 네온까지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 수비가 2대1인 원자의 쌍을 나타내 보면 6번, 3번 그룹, 8번, 4번 그룹, 10번, 5번 그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비는 X 대 Y가 5대2다. 그러면 X그룹과 Y그룹 한번 나눠볼게요. X는 오비탈 수가 5개, 그러면 질소부터 네온까지, 그리고 오비탈 수가 2개가 들어있는 거는 리튬과 베릴륨. 그러면 X그룹은 질산, 푸네, 그리고 Y그룹은 리, 배가 되는 거죠. 이때 전자 수비가 X가 2에 Y가 1인 경우는 산소 8번 산소와 4번 베릴륨이 되겠네요. 그래서 X 원소는 8번 산소가 되는 거고요. Y 원소는 4번 베릴륨이 될 거예요. 홀전자 수, 산소는 홀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홀전자가 2개가 되는 거죠. 2개. 그리고 베릴륨은 홀전자가 없죠.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비를 물어봤는데요. 원자과 전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K 껍질, 그리고 그 나머지가 L 껍질이 되는 거죠. 그럼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되는 거죠. 5개. 그래서 2대5가 아니라 5대2가 된다. 산소는 6개죠. 6개. 6개. 16조. 그래서 3대1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X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될 때라고 했네요. 그러면 산소가 비활성화 기체의 전자 배치 갖기 위해서는 전자를 각각 하나씩 Y와 Z 오비탈이 하나씩, 즉 전자 2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비탈 수, P 오비탈 수는 3개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